개백장군 이 양반이 대단한 게 진짜 그거를 버텨내요. 근데 개백장군은 나중에 항복을 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다 나오고 나라가 다 당나라한테 먹히고 사천성이 쬐매한 요거밖에 없는데 자기 혼자 버텨보자 그거 어떻게 다 개죽음으로 내 군사들 개죽음으로 다 몰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김유진한테 항복을 해요. 그 대신 이제 우리를 다 죽이지 말고 전쟁 포로로서 대우를 하지 말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신라 국민처럼 이렇게 평민처럼 우리를 대우를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이제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이제 당나라가 이쪽 이제 전라도 이제 나주까지 다 군대가 들어가고 거기 다 먹으니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개백이가 사천성에서 그냥 신라한테 투항을 해요. 개백 입장에서 어쩔 수 없지. 이미 다 떨어졌는데 저기서 그래서 그럼 자기의 그 부하들 목숨이나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대신 우리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우리를 갖다 노비로 안 만들고 우리를 갖다 학대하지 나중에 처우에 보복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제 항복을 해요.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요. 신라 김유신한테. 그리고 그거를 갖다 이제 지켜주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3대 3으로, 전후서요. 근데 그 당시에 3대 3으로 하는데, 그 신라의 당나라 청주를 이렇게 들어간 데서 신라의 어린 화랑들이 뒤에서 게릴라 교란전으로, 심리전을 교란전을 해가지고, 청주하고 궁지에 있던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얘네들, 백성들하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멘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함락이 됐는데, 그 공덕을 자기네들은 이제 당나라 사람들 알고 있어. 근데 신라 김유신 쪽은 아직 그게 몰라. 왜냐면 백두대간 따라서 그게 이게 뭐냐, 이게 밀지가 않았거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3대 3으로 이제 전후 백제를 이거를 갖다가 백제를 갖다가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전후 처리 관계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당나라 다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몇 대 몇을 얘기하기도 그런 거야. 몇 대 몇 얘기하기도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약속을 하냐면 아니 당나라 입장에서 봐라 우리나라 지금 당군이 지금 여기 백제 땅 다 거의 99.9%를 우리가 다 정복을 했는데 야 신라 니들 먹은 거 뭐 있냐 이러니까 니네들 어디까지 왔는데 야 김춘추 야 너 옛날에 우리 황지 조정한테 너희들 왔을 때 니들이 뭐냐 군량미 다 니네들이 다 대고 한 다음에 근데 군량미 백두대가 나와서 군량미도 확보를 다 한 다음에 근데 군량미 쌀 한 톨도 니네들 못 가져왔잖냐 하니까 김춘추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백두대간 거기를 넘겨서 어떻게 쌀을 어떻게 옮겨요? 못 옮기지 당연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김춘추가 이럴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자 봐라 우리 군대가 지금 당나라 군대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금 한강 밑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위에까지도 이제 다 먹은 거야. 이제 한강 나중에 이제 나주 쪽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한강 쪽도 이제 접수를 하죠 이제. 뭐 왜 고구려는 그때 고구려한테 원조를 요청을 백제가 했었어요. 고구려 도와달라고. 어차피 고구려도 알았어요. 이게 진짜로 백제가 떨어지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고구려 상황이 백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다들 뭐 아니 동맹이라면서 왜 안 도와줘. 그리고 뻔히 누가 봐도 나중에 그 다음 타겟이 고구려를 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백제를 먼저 친 걸 누구나 봐도 다 알고 있는데 왜 고구려는 왜 먼 산에 왜 그걸 구경했냐고. 걔네들도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거를 왜 그 당시에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고구려의 청야정술이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청야정술을 써먹어가지고 이게 크게 공을 세운 장군들도 있고 왕도 있는데 반대로 그거 청야전술을 잘못 써먹어가지고 나라가 거의 아사 직전에 몰리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 할게요. 옛날에
청야전술 청야전술에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청야전술을 크게 잘 써먹기 때문에 러시아가 청야전술을 잘 써요.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옛날에 저기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나폴레옹이 왔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청야전술을 써요. 왜? 나폴레옹이 그 먼 그 얼음 빙판길을 여기 오는 데서 군량을 갖다가 이게 쌀이 지금 우리는 밀이죠. 거기에는 밀 같은 거를 군인을 먹여야 할 거 아니야. 그 먹어야 애들이 힘나서 싸움을 거 아니야. 근데 군량을 확보하는 데서 자기 본토 프랑스에서 이게 끌고 오는데 장난이 아니야. 지르찬 길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겨울에는 얼어붙고. 그러면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돼, 식량을. 무겁잖아, 식량이. 그런데 러시아가 그거 알기 때문에 옛날에 그걸 갖다가 다 청야전술 해가지고 밀 한 털도 안 남기고 다 태워버려요. 다 그거가 진짜로. 나중에 그대로 놔두면 이제 프랑스 원군들의 그게 군량미가 되기 때문에 다 태워요. 옛날에 고구려도 또 한 경우가 어떻게 되면 옛날에 일본군이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를 먹으려고 막 들어오려니까 옛날에 인도의 벵골인가? 그쪽 벵골인가 그 지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 벵골인가 그 지역 일대에다 청야전술을 해가지고 모든 식량을 갖다가 다 몰수해 가요. 왜 일본군은 그 당시에 일본군의 그 당시에 그 보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일본군은 현지에서 식량 보급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쓰고 있었어요. 전략을. 이제 그걸 영국 식민지인 그 인도 쪽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도 식민지 여기 인도를 못 들어가서 그 벵골만이 거의 초입 부분이니까 아마 그 일본 얘네들이 들어오는 그 동남아시아 들어오는 거의 초입 부분인데 벵골만 여기 갔다가 아예 이게 식량을 갖다가 다 청야전술 써요. 다 뺏어버려 일반 국민들 거다. 그래서 그 당시 벵골만에서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벵골만에서 아사한 일반 인도 사람들 수가 더 많다고 비공식적으로는 유럽에서 2차 세대전 때 죽은 사람 숫자보다 벵골만에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 청야전술 때문에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그래도 일본은 현지 조달 군량을 현지 조달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도도 주식이 쌀이고 일본도 쌀이잖아요. 거기서 쌀을 갖다 다 뺏어갔어. 그럼 거기 있던 국민들이 어떻게 돼? 다 굶어 죽었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사에 죽어요, 인도에 그때. 그것 때문에. 이 청야전술이에요. 왜 청야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왜 이러냐면, 청야전술이 적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우리 아군 쪽에서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해요, 청야전술 자체가. 그래서 청야전술에 대한 기본의 역사적 사례를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옛날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중원에서부터 이렇게 쳐들어가잖아요, 북방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먼 길을 군량미를 옮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속도로 잘 뛰려고 차로 해서, 지금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면 안 돼. 그 당시에는 황하강 일대가 굉장히 넘어오기도 힘들었고, 그 황하강 주변 일대를 위쪽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걸 요한만이라고 하잖아, 거기를.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갈대 늪지대였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황하강이 한번 범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쭉 이게 물에 잠기면 완전 바다가 돼요. 끝이 안 보여. 그러면 거기가 그 자리가 예전에 지금 다 개간이 됐지만 옛날엔 그 자리가 다 사람이 농사를 못 지고 거기 뭐가 있냐 그러면 우기가 되면 다 거기는 이 물이 이제 잠겨. 지금은 이제 토목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이게 다 개간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게 안 됐을 때는 거기는 또 평지라서 물이 조금만 차면 다 그냥 평평지가 바다가 돼버려 그냥 평지가 거기가. 그럼 거기가 옛날에 다 갈대 늪지였어요 옛날에는. 이게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다 논이 되고 밭이 되고 이제 산업 지역이 됐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갈대밭이어서 가도 끝이 없는 늪지대였어요. 늪지대에 가다가 다 빠져 죽어요 사람이. 그럼 거기를 갖다가 사람도 가기 힘든데 식량을 갖다가 거기를 갖다가 옮기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배로 해서 하기도 하는데
뭐 고구려 저기 해군은 뭐 저기 눈뜬 장남인가요? 뭐 눈뜬 장남인가? 장님인가? 그렇죠. 자, 이게 그 당시에 하면 청야전술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당나라에서 처음에 수나라 갔다가 수나라가 망하자. 이제 저기 고구려 저기 하다가 당나라도 태종도 이제 갔다가 당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이제 다음에 당나라 당태종이 고구려는 절대로 치지 마라 하고 이제 후대 이제 그걸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찔끔찔끔 가면서 이제 이걸 하는데 근데 왜 당이 왜 고구려 갖다 그렇게 되게 왜 집요하게 저거 하냐. 이제 그거는 나중에 설명 중에 이제 여기서 가면 이상한데 여기서 너무 퍼져버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뭐 저기 청야전술을 고구려에서는 하게 돼요. 얘네들이 오면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이제 얘들은 후퇴할 수밖에 없으니까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고구려 이쪽 쳐들어오는 게 중원 여기 당나라 군인들이 그러면 청야전술은 아까 말했듯이 자기네들한테도 독이에요 이게. 그분 얘네들이 그 청야전술을 갖다가 당나라에서 역으로 이용을 해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군사 훈련을 한 번씩 해요. 이렇게 소집 점검을 해가지고. 근데 군사 훈련을 언제쯤 하냐? 이제 이게 좀 틀린데, 거기 중원 쪽 땅은 기본적으로 최하 2모작이고, 1년이.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3모작까지 가능해요, 여기가. 당나라 이쪽은. 근데 우리 여기 북쪽은 여기 고구려는 1년에 1모작밖에 안 돼. 북쪽이라서 1모작밖에 안 돼. 이거를 아셔야 돼. 1모작밖에 돼. 가을 추수밖에 안 돼. 근데 중국은 중원 쪽은 2모작까지도 잘 하면 돼요. 그게. 그 땅에 따라 틀린데 2모작까지 되고 남쪽 양쪽강 밑으로 내가면 여기는 3모작까지도 돼요. 1년에. 근데 고구려는 1년 농사 1모작밖에 안 돼. 북쪽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소집을 해요. 군인들은 언제? 저기 가을 거지가 될 때쯤에 저기 그 소집을 해가지고 군사 훈련을 해. 어디서? 네. 저기 당나라 위에 저기 북쪽 국경선, 저기 만리장성, 지금의 만리장성 그 부분에서 훈련을 막 해요. 그러면 국경선에서 훈련을 하면 고구려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쳐들어 올라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게 이제 추수하기 직전에 이제 해요. 그러면 이제 저 곡식이 이제 밀이든 쌀이든 뭐 저기 이게 하여튼 뭐 곡식이 이제 이게 가을 추수 되면 이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청야 이제 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거를. 추수하기 전에 이제 막 그러니까 만 얘네들이 쳐들어오면 그 저기 곡식이 이제 익었을 때 그걸 갖다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이제 당나라 군대 보급품을 쓸 게 너무 뻔하니까 그럼 저기 청야전서 딱 태워버린 거야. 그리고 그 당나라가 군대가 안 쳐들어와. 당나라 군대가 안 쳐들어와. 그리고 다 집으로 다 귀와. 이제 농사 짓고 그래. 그러면 저기 그쪽 입장에서는 저기 1년에 두세 번 2모작 3모작 하는데 한 번만 좀 약간 잘 안 되는 거야. 국가에서 다 배상을 해줘.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거로. 근데 북쪽에 있는 데는 1년에 고구려 1모작이야. 얘네들하고 틀려. 이 1년 농사 때 1년 먹을 걸 다 소출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게 청야전술 다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돼. 네, 이제 이걸 갖다가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이거를 매년마다 이걸 이제 1년 매년마다 이제 그 축제 행사하듯이 행사를 해요. 이제 당나라 이제 이게 저기 쪽에서 이제 이게 국경선 만리장성 쪽에서 막 넘어올랑 말랑 하면서 국경선에서 막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고구려 입장에서는 얘네들 넘어오면 이거 다 뺏기니까 청야전술을 또 해. 이제 이게 1년, 2년, 3년, 4년 하면 고구려는 1년에 1모작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이게 가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사하기 일부 직전에 이제 가요. 진짜 먼 국민들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나라가 꼴이 장난이 아니죠, 이제. 나라 꼴이 아닌 거야, 이제. 이제 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일어나고, 이제 저기 막 태어난 애를 갖다가 막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제 그걸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잘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장정들도 힘도 없고 하니까 이제 군인들도 많이 이제 소집도 못하고 군인들도 많이 못 뽑죠. 세금을 많이 못 걷으니까. 그러니까 나라 상태가 아닌 거야 그때. 그 당시에 고구려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파병을 못해요. 백제로. 같은 동맹국인데. 뻔히 백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순망치한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유술인 백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타겟이 된다는 걸 고구려도 다 알아. 근데 백제 이제 황실 쪽에서 그걸 지원 요청을 하는데 고구려에서 못 보내요, 군대를. 그때 고구려 상황이 그랬어요. 이제 요런 이제 그때 역사적인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제 고구려가 도와주면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미쳐버리지. 그래서 저기 그 당시에 의자왕도 믿었던 게 고구려 때 그 원정 그 외나라 쪽에서도 이게 하긴 하는데 외나라에는 그게 군대 시스템 같은 게 잘 발달이 안 돼가지고 특히 조선술 같은 게 배 이런 게 발달이 안 돼, 항해술도 발달이 안 돼서 여기까지 대군을 끌고 오는 게 한반도까지 끌고 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그 당시에 좀 힘들었고, 근데 유일하게 그때 믿었던 게 저기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이제 원정을 파병을 해줄 거라고 한강 쪽에서 최소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원정 당나라에게 저기 고구려 해군이 당나라 그 뒤를 갖다가 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상황이 저기 세금도 못 걷고 나라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세금을 못 걷으니까 나라 상황 꼴이 그러니까 그 청야전술 때문에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오래된 배들밖에 없었고 이게 배 끌고 나가면 그때 당나라의 그 대군 배에 의해서 저기 그 바다에서 만나면 거의 이게 당나라 배가 좀 컸거든요. 오히려 고구려 배보다. 그럼 배로 이렇게 해상전을 붙으면 거의 고구려 배가 이게 거의 이게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고구려 기본에 해상에 붙으면 당나라하고는 정면 승부하면 이게 박살나게 되는 걸 알아. 당나라 배가 훨씬 크고 이게 무기 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고구려의 해상 해군은 기본적인 전술이 이게 뒤에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적인 전술이에요. 이게 대함선을 갖다가 이게 맞받아치고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당나라 원래 그 당시에 해군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치고 빠지는 전술이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당나라의 그 배우도 이게 좀 약간 건드려 줄 정도의 그것도 이제 그거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의자왕은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구려의 그 재정 상태가 완전히 파탄이 돼가지고 군대를 파병을 못해요. 그 앉은 상태에서 고구려는 백제가 라당 신라와 당나라의 영락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황이 돼요. 실질적으로 당나라가 지금의 한강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까지 이쪽 다 먹고 이제 신라 쪽은 겨우겨우 거의 끝날 때쯤에 계백 장군이 이제 항복을 해가지고 사천성 하나만 되찾아요. 원래 사천성이 신라 땅이었죠. 진주성 그 자리가. 원래 그 일대만 찾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3대3으로 외교를 붙으면 어떨까? 할 말이 없지. 공력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어차피 우리의 당나라 우리의 목적은 백제를 먹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고구려를 먹는 거다. 그래 떡밥을 하나 던져요. 이제 당나라 총토독이. 우리가 만약에 고구려를 먹게 되면 이제 고구려를 이제 앞뒤로 연합해서 먹을 거다. 이제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한강에서부터 이제 너희들이 그 한강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 이제 당나라 군대가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한강을 이제 도하 작업을 이제 거기를 한강을 도하 작업을 하는 걸 그때 같이 하자. 그러면 그때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면 이게 잘하면 평양까지도 너희한테 주겠다. 이제 이 말을 딱 하니까 김추추가 오 이제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김유신이 딱 봤을 때는 아니라고. 이거 원래 전쟁에서는 지금 백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정확히 여기 몇 대 몇으로 먹는 것부터 이거 시작해야 한다고. 어차피 나중에 고구려 땅 먹어봤자 우리가 먹을 수 없다고. 쟤네들 뒤에서 지금 우리 이용하는 거라고. 우리 지금 이게 얘네들이 이제 김춘추한테 따는 거야. 얘네들 지금 나중에 우리 이용을 한 거라고. 원래 김춘추는 기본이 어떻게 냐면 고구려는 당나라 거, 백제는 신라 거.
이 전쟁이 딱 이겼어요. 근데 평양성까지 주겠대. 평양까지 주겠다고 이게 딱 떡밥을 던지니까 이제 딱 김유신 장군이 딱 보니까 아 저거 쟤네들 우리 이용해 먹으려고 나중에 얘네들 평양성은 고사하고 지금 어차피 백제 지금 현재 전라남도까지 다 백제군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저걸 줄 리가 없다. 우리한테 줄 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지금 전공으로 해가지고 군인들한테 백제의 땅들을 갖다가 나눠주고 있는 작업을 해요. 근데 지금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저걸 뺏어가지고 우리 신라한테 줄 리가 없다. 이제 김유신 장군이 이제 김춘자 딱 그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춘천 얘는 이제 거기에 뻑간 거야. 저기 백제 땅뿐만 아니라 원래 고구려까지 먹으면 신라는 백제는 신라는 백제 먹고 고구려는 대국인 당나라 먹기로 했는데 고구려 전쟁할 때 신라한테 평양까지도 준대. 고구려 땅 수도니. 눈이 이만해지지 김춘수가. 이제 이때 당나라 쪽에서는 다 이제 계산기를 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딱 보니까 우리가 백제를 다 먹으면 얘네들 안 도와줄 것 같아. 이제 고구려 할 때 안 도와줄 것 같아. 신라 쟤네들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청도덕이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약간 부도수표를 하나 날려요. 부도수표를 날려요. 왜냐면 얘네들 신라군 애들이 이제 나중에 얘네들 한강까지 와가지고 고구려 침공할 때 안 도와줄 것 같아. 뻔히. 우리가 지금 백제를 다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갔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김유신은 그거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고. 쟤네들 이미 점령을 백제를 다 해버렸고, 지금 구인들한테, 전공이 큰 사병 구인들한테 이미 지금 땅을 다 하사하고 있다고, 지금 나눠주고 있다고. 근데 쟤네들이 나중에 그걸 다시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줄 리가 없다고. 뻔한 쟤네들 술수에 왜 우리 넘어가니까. 그럼 김치자 아니라고. 황제께서는 아니 황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춘추야, 청도덕이 약속하잖아. 쟤는 청도덕이 황제도 아니잖아. 그리고 황제도 말 바꾸면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믿고 싶어. 얘도 전공하고 자기가 역사적으로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많다 보니까 김춘추가 거기에 뻑가가지고 그냥 속아요. 예, 근데 김유신은 이제 딱 알아차리죠.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게 역사에는 기록이 안 나서 청도덕과 당나라 조정 황씨가 이제 비둘기 같은 기러기나 비둘기 같은 이런 거로 굉장히 빠르게 가요. 새로 이렇게 이거 밀지를 갖다가 하니까 밀지로 일단 황실 조정하고 청도덕하고 이 상황이 다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냐면 신라분 애들이 나중에 안 도와줄 것 같아. 지금 백제 땅을 당나라가 다 먹었는데 저 고구려 땅 우리 먹을 때 우리 도와도 하면 신라 애들이 꺼져 이렇게 할 게 뻔하잖아. 니네들이 다 처먹었잖아 백제 땅. 우리한테는 사천사고 원래 우리 땅이고 거기는 우리 땅한테는 땅 한 평도 안 주고 지들이 다 처먹었잖아. 하다못해 그러면 전라남도인 나주 평야 거기라도 우리한테 좀 줘야 하는데 백제 땅 지네들 다 처먹고 우리는 나한테는 땅 한 평도 안 줘. 어제 사천성은 원래 우리 땅이야. 거기는 되찾은 것 뿐이야. 이제 거기는 이제 신라군이 당연히 이제 다 확보를 했죠. 안 줘. 미쳤냐? 그러면 고구려 땅 할 때 해줄게. 이제 김춘추가 거기 뻑 난 거야. 그러니까 김유신이 보니까 그럼 하는 거야. 그러면 딴 건 말고 어차피 전라남도 쪽 나주 쪽 있잖아. 영산강 따라 평양 나주 쪽 이뜨고 우리 거 달라고 이제 김유신이 딱 하니까 아니 거기는 이미 우리 당분들이 이게 다 접수를 했다고 하지 않냐고. 그럼 그게 우리 거지 어떻게 니네 거냐. 김유신 형한테 맞는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나중에 고구려 우리가 가서 이게 해준들 이것도 안 내주면서 이제 평양사까지 당신네들 이제 내줄게. 우리의 첩보에 의하면 지금 이미 하사하고 있다고 하더라. 당나라 공적을 세운 군인들한테 백제 땅을 다 하사하고 있다는데 나중에 줄 거냐니까 염려 말라고. 나중에 우리는 황국이기 때문에 황제 명이 떨어지면 다 이게 알아서 이렇게 다 들어간다. 그리고 고구려 저 큰 땅을 찾잖아. 그럼 땅 때문에 검증하잖아.
그러면 거기한테 하산 한 애들을 저기다가 여기다는 한 평 줄 걸 저기는 10평 준다고 해봐. 얘네들이 안 가잖아요, 그냥. 그럼 그때 얘네들을 갖다 글로 이렇게 이주시키면 돼. 그 대신 고구려 땅을 먹어야 돼. 그런 고구려 땅을 먹으려면 신라 니들이 도와줘야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김유신이 봐도 저거는 이게 뻔히 수가 보여. 약속 안 지킬 거. 그래가지고 청도덕하고 이제 황실 사이에 다 이게 미락으로 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청도덕이 표면상으로는 청도덕이 이제 그 약속을 하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라 김유신 장군이 이제 전쟁터를 가지 않지만 하도 나이가 많이 나서 전쟁터는 그 당시에 한강까지 못 가고 이제 여기 이제 진짜로 곡을 해가지고 쳐가지고 평양산까지 다 수복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김춘추가 그러니까 이제 미쳐가지고 모든 신라에 있는 장정들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한강 그 국경선까지 가요. 그러면 신라 본토에는 여자하고 노인들밖에 없겠지. 여자하고 노인밖에 없지. 뭐든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랑 장정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한경 국경선 글로 가지고 도하를 합니다. 도하를 쉽게 해요. 왜냐면 고구려가 그때 국력이 완전히 수그러들어가지고 한강 그 일적을 막아낼 만한 병력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 당시에 병력이 어디가 있었냐, 북방에 당나라가 이제 북쪽으로 이제 다시 넘어올 거 아니야. 그쪽 대군을 막으로 대부분 군대가 글러 가요. 근데 이쪽에도 군대가 있겠는데 군대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신라의 연합군하고 당나라 연합군들이 있어요. 당나라 연합군이 그 다음에 여기 백제에서 농사짓던 당나라 연합군들이 있죠. 얘네들이 백제에 하사바니까 거기서 농짓거 아니면 거기서 농짓다가 전쟁 터졌다니까 얘네들이 다시 옛날에 싸웠던 용사들이, 당나라 용사들이 이제 여기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소집을 해가지고 한강으로 이제 넘어가고 신라 쪽에서도 이제 장정들이나 싸웠던 애들이 다시 한강으로 간 거야. 이제 라당 연합군 이체 결성돼. 옛날처럼 백제를 무너뜨렸는데 대군이 안 와요. 근데 이번은 타겟이 고구려이기 때문에 중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넘어가서 북쪽으로 이제 요동성하고 이제 안신상성 요동성 이제 이쪽을 치고 이제 들어오죠, 대군은.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백제에다가 이제 군인들이 이제 땅을 하사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올라가. 한강 국경선으로 백제 고구려 이제 한강 그쪽으로. 그리고 신라에 이제 김춘추는 이제 뭣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이제 김유신 장군은 그때 이거 속임수다.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우리 신라도 지금 먹힌다. 자 봐라. 김춘추한테 이제 이게 설명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장정터 다 끌고 한강으로 가봐라. 한강하고 거리가 먼데 당나라 얘네들이 나중에 얘네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총알바지로 앞으로 내세워서 다 우리 신라 사람들 다 군인들 죽이고 장정들 다 죽이고 자기네 백제에 있는 농사짓던 군인들은 보전시키고 얘네들 역으로 해서 나중에 고구려를 치면 역으로 해서 우리나라 신라 땅으로 얘네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얘네들을 막아낼 수 있는 병력이 없다. 막아낼 수 없다고 김춘추를 계속 설명해, 군사학적으로 이거. 근데 김춘추가 얘네가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라고 당 황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당 황제께서.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미 당 황제와 당 조정하고는 이 내용을 이게 시나리오가 다 짜 막혀 있었어요. 신라까지 한 번에 다 먹으려고. 네, 여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